35세가 넘은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들, 특히 35세 이후 굳어진 믿음들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폴레온 힐이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증명한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정과 안전 그리고 위험 부담을 피하는 삶을 추구해 왔다면 준비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살아온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채 시동을 걸고 무작정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운 좋게 좋은 곳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논리적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5살이 넘어서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쳇바퀴를 돌듯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은 원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자세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일상의 작은 결정들까지도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적는 사람이 목표 달성 확률이 무려 42%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인생을 바꿉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목표 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너무 모호합니다. 뇌는 모호함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올해 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겠다. 1년에 3번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사업을 일으키겠다. 매일 아침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어나겠다. 와 같이 말이죠. 목표가 명확할수록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 역시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당대의 거장들을 인터뷰하게 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습니다. 자원도 없는 젊은이가 자본주의 거장 앞에서 20년 동안 연구에 매달리라는 과제를 받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 이 목표의 명확성이 그의 인생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 앞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놓쳤습니까? 명확한 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일에 아니오라고 답한 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패턴을 깨뜨려 보겠습니다. 10초 동안 눈을 감으세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고 당신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축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훈련입니다. 목표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야 합니다. 종이를 꺼내어 마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처럼 상세하게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청사진입니다. 종이에 적으면 뇌는 그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결정이 움직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원하고 꿈꾸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가둡니다. 만약 내가 시도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결코 시도하지 않고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어땠을까라는 의문으로 보낸다면 어떨까요? 심리학 연구에서 입증된 손실 회피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바로 이 함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72시간 안에 앞으로 1년 동안 당신의 삶을 위한 3가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보세요. 기한, 금액, 날짜를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그중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전화를 걸거나 조사를 하거나 강좌에 등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행동은
당신이 진정으로 결정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첫걸음이 불확실하더라도 걷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명확성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쳇바퀴를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때때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에 결실을 거둘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할 것 이상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요구받은 것 이상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섰습니까? 마치 내면의 어떤 목소리가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수년간 반복되는 이 목소리는 결국 패턴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얻습니다. 인간의 뇌는 마치 필터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심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성공 직전에 포기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재능과 준비성이 있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성과가 더 나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의 마음은 길을 찾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장벽을 만듭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빈곤 속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학대를 받았던 그녀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꾼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고 그 결정은 그녀의 인생 궤적을 바꾸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게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었다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없게 합니까? 반면에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훌륭한 가수들이 작은 공연장에서 노래하다가 앨범을 내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는다. 적은 돈이라도 안전한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낫다. 등의 말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믿음들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지금부터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대본을 바꾸세요. 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나의 성공은 불가피하다라고 바꾸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정신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처음부터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기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3가지 확언을 단호하게 말하세요. 행복하다와 같은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라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성공은 내 길에 있다. 와 같은 힘 있는 확언을 하세요. 마치 뇌를 위한 헬스장과 같은 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이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허락한 만큼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자신을 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바꾸고 진정으로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그냥 보냈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직장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갔고 아무것도 새롭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일상은 35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삶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끝없는 빚과 의무, 그리고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제와 똑같은 현실이 오늘과 내일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몽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경쟁 전에 승리의 맛을 느낍니다. 뇌는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시각화하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마치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 힘을 경험했습니다. 대공황 중에 그는 파산하고 절망하여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수년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그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 중 하나는 유명한 문구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라는 말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어둠 속에서 그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것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2분 동안 눈을 감으세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재정적 자유가 당신의 소망이라면 원하는 금액이 있는 은행 계좌 내역을 시각화하세요. 건강이라면 힘들이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운동을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기쁨, 감사, 자신감 등의 감정을 실제처럼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장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시각화만으로는 공상에 불과하지만 행동을 수반한 시각화는 집의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마음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몸과 행동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전에는 장애물만 있던 곳에 기회가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고객이 더 많았으면, 상사가 알아주었으면, 돈을 더 벌었으면 등의 말은 더 부족한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엔진의 연료를 바꾸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비록 적더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정이 더욱 차분해지고 눈은 벽 대신 출구를 보고 돈에 대한 선택이 공포에서 전략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계좌 내역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 수치심, 부정?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충동적인 구매, 절망적인 결정 또는 단순히 동결과 무기력을 초래합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생각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으로 바꿔보세요. 마법이 아니라 감정 상태를 즉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변하면 결정도 바뀝니다. 감사하는 마음, 돈을 부르는 마법.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인 가이드의 모든 비밀은 간단합니다. 꾸준한 감사는 뇌의 집중력을 바꿔놓습니다. 위험과 부족함에 매달리는 대신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협력을 발견하는 회로를 강화시켜 줍니다. 간단한 감사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충동적인 재정 결정 대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감사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최악의 선택을 막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자, 이 감사의 힘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연습은 아침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돈이나 가치 창출 능력과 관련된 3가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적는 것입니다. 막연한 돈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 능력에 감사합니다.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익힌 것에 감사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제 증거에 감사를 연결함으로써 막연한 긍정이 아닌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현재 내가 가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일까? 앞으로 24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불안을 행동으로, 감사를 계획으로 바꿔줍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 대신 오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작은 내적 대화의 변화가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줍니다. 소비에는 감사를 필터로 사용하세요. 충동적인 구매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 후에도 이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구매를 멈추세요. 감사는 장기적인 안목, 더 큰 감정적, 재정적 보상을 가져오는 선택으로 마음을 이끕니다. 이는 공허함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소비와 정반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죽기 전에 받아라라는 생각을 단순히 글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조언과 지필을 통해 그는 기여, 아이디어 공유, 타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구체적인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 파트너십, 독자, 강연 기회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가치를 더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평판을 쌓고 그것이 발판이 된다는 검증된 패턴이었습니다. 힐은 이 관찰을 실용적인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여하라. 재정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를 교환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감사가 주는 감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 조언, 격려에 대해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졌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재정 생활도 같은 감정을 일깨워주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감정은 통장 잔액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조금씩 탄탄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따뜻함입니다.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비에 몰두하며 마치 풍요가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재산이나 명예를 잃은 유명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적인 기반이나 겸손과 신중함을 유지하는 감사의 습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중적인 파산 사례는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감사와 감정적 책임감의 부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소진시키기 쉽게 만듭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용적인 경고입니다. 감사, 주의, 한계, 인식 없이는 번영은 불안정합니다. 정말 행동을 바꾸는 도전을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14일 동안의 재정적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14일 동안 매일 아침 돈이나 가치 창출 능력과 관련된 3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저녁에는 작은 재정적 승리, 받은 급여, 피한 지출, 생산적인 대화 등을 기록합니다. 7일째는 기록을 검토하고 지출 습관을 조정하고 14흘째는 첫날과 14흘째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의 감정을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 상태가 줄고 더 명확해지고 더 의식적인 소비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훈련이 행동을 이끄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감사를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 3분, 잠자리에 들기 전 3분, 두려움을 느낄 때 3가지 태도. 간단하고 짧고 반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현명하게 절약하고 용감하게 투자하도록 하는 정신적 근육을 기를 것인가? 얼마나 자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까?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말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 완벽한 조건,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다리며 몇 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기회는 사라지고 좌절감은 커집니다. 큰 실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음속에서만 작용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단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영감을 받은 행동입니다. 지금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실천했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었을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젠가는 이라고 말했지만 그날이 오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단 한 걸음만 내디뎠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질문입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각화하고 목표로 적어놓은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행동이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원이 생겨나고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모든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실천적인 연습을 해보세요. 미루고 있는 목표를 하나 선택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조사를 하거나 회의를 예약하거나 재정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이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관성을 깨뜨립니다. 관성을 깨는 것이 꿈꾸는 사람과 이루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전을 제안합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을 하나 선택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크지 않아도 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당신의 에너지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행동이 행동을 낳는다는 증거입니다. 멈춰 있는 차를 밀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필요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거의 저절로 움직입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우주는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계속 기다리면 기다리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하더라도 행동한다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론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에서 실질적인 현실이 됩니다. 명확성과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바라고 믿고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움직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름다운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에서 실제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지혜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가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현재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